자, 9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9장에다가 별을 4개만 좀 잡아주시고요. 이쪽에서 3개에서 많이 나오면 5개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 4, 5개 정도가 해마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장이.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어렵게 안 내기 때문에 득점 당연히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다만 이제 그 하나가 좀 약간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승계 있잖아요. 승계. 그거 빼고는 뭐 어려울 만한 건 없고요. 자, 1번에 자격 취소 뭐 이랬는데, 일단 요 1절에다가도 별 3개만 좀 따로 잡을게요. 특별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다 중요하고, 자격 취소 사유 암기 코드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예, 부정돼서 나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부정돼서 나면 가장 중요한 거 뭐? 자격. 이게 잃어버리게 되겠죠? 예, 부가 뭐예요? 부정 취득이에요. 부정 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거. 뭐 컨닝 같은 거, 대리시험 뭐 이런 거. 정이 뭐냐면 뭐 중에, 정지 중에 뭐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했을 때를 말해요. 다시 한번, 정지, 자격 정지는 누가 받는 거죠? 소공이 받는 거예요. 자격 정지라는 건 소공에게만 오는 거니까 이건 소공에 한정되어지는 자격 취소 사유고, 그 다음에 대가 뭐예요? 대여, 양도, 자격증, 양도, 대여를 얘기하고, 선이 뭐냐면 무슨 법을 위반하여? 이제 중개사법 또는 형법을 위반해서 뭐 이상의 형해 선고를 받은 거, 금고 이상의 형해 선고를 받는 거. 여기는 지금 항목에는 없네요. 근데 이제 형법상 범죄가 그 5가지 범죄가 있고요. 형법상 범죄 그 자격 취소시키는 범죄 5개가 뭐예요?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 법문사, 횡배, 이렇게 5개는 좀 암기하고 계시고, 요게 자격을 취소시키는 범죄, 형법상. 범은 뭐예요? 범은 범죄, 단체, 조직죄. 뭐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는 사기, 횡은 횡령, 배는 배임. 그래서 우리 얘가 뭐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요거는 뭐 별 하나만 주면 되는 뭐 항목이긴 하지만, 얘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법문사 횡배가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답을 찾아야 되니까 답은 4번이에요. 여기 보면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그러면 얘는 개공이면 뭐, 소공이면 뭐? 업정보다 조금 센 거. 상취. 상취나 업정이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소공이면 뭐? 자격 정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소공이면 자격 정지, 개공이면 상취 아니면 업정.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계약서 거짓 기재. 답은 4번이에요. 자격 취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번인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이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양도대여지 뭐. 양도대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꼭 나옵니다. 반드시 출제. 자, 2번. 자격 취소되지 않는 경우는 이라고 했어요. 갑은 36회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현재 등록도 하고 성업 중에 있대. 개공으로서.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을 잘하고 있어도 취소해야 되나? 예. 왜 취소? 그렇죠.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부정하게 취득했으니까. 그죠? 부정 취득. 2번. 을은 현재 소공으로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거든요. 여기다 우리 채색하나만 해요. 뭐 중에? 정지 기간 중에. 둘 중에 하나. 뭐 했거나 뭐 했거나.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이중 소속했거나. 그죠? 이러면 뭐를 해야 돼요? 자격 취소해야 돼. 정지 중에 업무했거나 정지 중에 이중 소속 걸리면 자격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3번. 병은 50만 원 받기로 하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다. 이것도 뭐야? 자격 취소. 근데 이거는 형벌이 있어요. 몇 년 몇 천? 1년 1천까지 병과됩니다. 그리고 4번인 청약 통장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2글자로 뭐라고 하죠? 증서.
대표적으로 청약통장을 우리가 증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증서를 알선하는 행위가 두 가지 법에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에 저촉이 되는데 무슨 법과 무슨 법 위반이냐면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얘를 증서로 부르고요. 주택법에도 얘를 증서라 그래. 똑같이 교란행위에도 들어가고 두 가지 법률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법으로 처벌할 거냐? 형벌도 똑같아. 주택법도 3년 3천, 공인중개사법도 3년 3천. 근데 판사가 무슨 법 위반으로 우리 그 선고를 한 거야? 주택법. 그러면 주택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개 중에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안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거지. 왜 운이 좋은 거야? 만약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으면 뭐까지 취소? 자격도 취소. 근데 무슨 법 위반이야? 주택법 위반이니까 얘는 자격의 취소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대신 뭐는 취소돼? 등록은 취소되는 게 맞아요. 등록은 취소된다. 다만 요거 자격 취소는 되지 않아요. 주택법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은 판사한테 최후 진술하라 그러면 뭐라고 어필을 해야 되겠어? 네? 판사님, 저는 이왕 처벌 받을 거면 뭘로 해주세요? 예, 왜 그러면 주택법으로 해달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셔야 돼? 그러면 제가 자격은 취소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게 좋지.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징역만 때리면 되겠다. 그러면 주택법으로 갈 테고, 안 돼. 너는 징역 살고 나와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 이러면 뭐 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재판상 재량 행위예요. 5번 무는 기에게 자격증을 양도한 혐의로, 자격증 양도한 혐의에다 밑줄해 주시고요. 이거 자체가 무슨 사유야? 취소 사유. 이거 자체가 취소 사유잖아요. 근데 뒤에 벌금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이거는 벌금 가지고 취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한 행위, 양도. 이 양도한 행위가 원래 취소한 그 취소 사유잖아요. 그래서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4번만 취소가 안 된다. 문제 3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형법상 자격이 취소되는 범죄가 아닌 거를 고르라는 거야. 그죠? 법문사 횡배 가지고 풀어보면 돼요. 법문사 횡배. 내란죄는 아니네. 그렇죠? 내란죄는 우리 자격까지 취소되지는 않죠. 4번 소공의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은 이랬는데, 일단 여기다가 이거 한 번만 적어볼게요. 자격정지는 최대 몇 개월? 6개월. 그러면요 6개월짜리가 최대인 거잖아. 그러면 조금 봐주는 경우도 있나? 몇 개월짜리? 3개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6개월이냐 3개월이냐를 좀 답변해 주세요. 금지 행위를 위반했대.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지. 6개월 고의성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중해라고 했냐면 자격 정지 중해, 이중소소. 이거는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예요. 정지 중해 이랬으니까. 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정지 중해 이런 말 없으면 그때는 6개월, 자격 정지 6개월로 가는 거고. 2번 답이고요. 인장이면 몇 개월? 3개월. 인장이면 뭐 깜빡 잃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민날인을 안 했다네. 이것도 3개월. 그리고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거는 6개월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자, 4번, 5번 처분 기준이 다른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요거 별 하나만 해주세요. 5번. 네. 3개월이냐 6개월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소공이 이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했대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대. 몇 개월? 3개월. 이건 깜빡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거나 근거 자료를 깜빡 잃어버릴 수 있잖아. 3개월. 고의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어때? 거짓 기재. 이건 고의성 있죠. 다분히 몇 개월? 6개월.
인장은 3개월. 서명 민달인도 3개월. 밑에 계약서도 마찬가지 3개월.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6개월짜리 하나가 있네요. 그죠? 예, 6개월짜리가 3개가 있어요. 우리 6개월짜리 3개가 뭐냐면, 그러니까 고의성 있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이중소속 6개월짜리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어떻게 기재하는 거? 거짓 기재. 그리고 무슨 행위? 금지 행위. 이렇게 3개가 6개월이고, 요 3개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의성이 있다. 6번은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뭐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 위에다가 이거 한번 먼저 적고 시작할게요. 자격 취소는 누가 되는 거지? 자격 취소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꼭 소공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 모두. 그렇죠? 네.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모두가 자격 취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격 있는 모두가 자격 취소의 대상이 돼요. 반대로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얘는 소공만. 그렇죠? 네. 자격 정지는 개공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정지는 온리 소공만 받는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1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취소도 아예 그 지위를 박탈하는 거니까 뭘 하는 게 맞아요. 청문하는 게 맞지. 근데 이 취소를 누가 하냐면 시도가 하니까 시도지사가 청문하는 거 어때요? 맞지. 근데 이제 2번 그 지문 아주 잘 나오는 빈출 별 2개 잡을게요. 교부한 시도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산에서 따서 사무실은 서울에 뒀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무소 쪽 소재지 시도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사무소 쪽에서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뭐가 있을까? 청문. 취소 처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네.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청문은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 기회. 의견은 한번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의견 제출 기회. 이거를 누가 이행을 하라 그랬어요? 사무소 쪽 시도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무소 쪽에서 청문이랑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이걸 다 이행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이행한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교부한 시도이사예요. 그러면 교부한 시도이사는 뭐 하고? 얘가 취소나 정지 때리고 그렇죠? 예. 우리 교부한 시도지사가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소와 정지는 온리 교부한 시도지사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교부대장. 네, 교부대장. 다른 관청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다. 3번 지금 말씀드린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랑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자격 취소 먹으면 반납해야 되죠? 며칠 안에? 7일 여기다 별표. 반납 친다 이렇게 기억해요. 반납 친다. 그리고 자격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에 반납해. 등록관청에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 5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를 하면 5일 안에 여기 5일에다가 재생. 이를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여기도 재생 통보해야 된다. 자, 일단 5일에다가 별 2개. 이거 아주 중요한 기간이고요. 우리 과목에서 5일이 2번밖에 안 나와요. 딱 2번. 여기서 한 번 나왔고 또 한 번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 토어제에서 뭐 했을 때? 공고 후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때 2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를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 7글자인데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를 합쳐서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알려야 된다 이거예요. 5일 안에. 그러니까 이게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거 5년 아니에요. 3년 동안 못 보게 하기 위해서 5일 안에 전파한다. 여기도 별 따로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간은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시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7번 옳은 거.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취소가 된다. 어때요? 반드시 취소가 되는데 어때? 일단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안 되잖아요. 부정대선, 그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려 2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절취 9개, 상취 11개, 무려 20개나 돼요. 근데 자격 취소는 딱 4개밖에 안 되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등록 취소는 20가지 원인에서 취소할 수 있는데 얘는 4가지밖에 안 시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웬만하면 취소시키지 않을 건데 이 4가지에 하나라도 적발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반드시 취소하겠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취소된다가 맞아. 그래서 이거를 기속적 취소라고 얘기를 해요. 기속적 취소, 기속행위. 네,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사기치다가 걸리면 한 번에 그냥 취소시키겠다. 무슨 사기치다가 걸리면? 예?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격 취소는 한 번만 걸리면 그냥 취소해, 아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뭐 하시면 안 돼. 이거 부정대선 이거 위반하면 안 된다. 기억 맞고. 니은번은 자격정지가 반드시 정지된다. 이건 틀렸어. 자격정지는 재량적 행위예요. 재량적 행위라는 게 뭔 말이에요? 할 수도 있다. 네, 자격정지는 봐줄 일이 있으면 봐주기도 한다. 자, 디귿번 취소에 따른 청문은 반드시 교부한 시도의사가 할 수 있다. 반드시는 아니지. 우리 청문은 누가 하는 경우도 있어. 사무소 쪽에서, 우리 교부한과 사무소가 다를 때. 그 다음에 니을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 우리 현행 법령상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맞아요. 우리 이의신청 제도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받은 사람이 불복하고 싶어요. 나는 억울하게 취소 먹거나 억울하게 정지 먹은 것 같아. 그러면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의신청은 안 된다는 거야.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제도가 없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요. 참고로 우리 부신법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요. 부신법 예를 들자면 불허가 처벌에 대한 이의신청. 우리 얼마 안에 할 수 있죠? 1개월. 또는 뭐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 이건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이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중개사법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없어요. 아예. 없다고. 그러면 불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정쟁송으로 다투어야 해요. 행정쟁송, 쟁송.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 예. 무슨 과목에서? 공법에서. 공법에서. 예. 공법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 행정쟁송이 뭐예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 같은 거 제기하는 거. 행정심판.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쟁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는 이의신청하고 그러는 거 없다. 네. 미음번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자가 며칠 안에 반납해야 되죠? 7일 안에. 근데 뭐를 했다네? 분실. 그러면 반납을 못하니까 분실했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OX, X. 어떻게 하면 돼? 사유서. 네. 사유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비읍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경우. 자, 여기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자격이 취소되었는데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OX, X. 자격 취소 자체가 뭐예요? 결격. 결격이니까 반드시 그의 등록은 뭐 돼야 돼?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2개네, 그지? 2개로 가면 되겠네요. 8번 문제 별표 하나만 잡아주세요. 정지 2가지가 있는데 무슨 정지 무슨 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틀린 거? 네. 자격정지 처분은 누가 행하고 교부한 시도의사가 행하고 업정은 누가 하고 등록관청이 하고. 어때요? 맞고.
2번 자격정지는 only 누구만 받고 소공만 받고. 좋아요. 업정은 개공만 받는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자격정지 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업무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업무하면 안 되고요. 자격정지 중에 업무하다가 걸리면 뭐 취소? 자격 취소. 업정 중에 업무하면 등록 취소. 둘 다 절대적 취소야. 네, 그래서 절대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지 않도록. 4번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를 하면 일을 할 수 없으나 이랬거든요. 이게 기간이 몇 년일까요?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를 물어보는 거야? 시효, 승계, 뭐? 이거 시효를 물어보는 거야. 시효. 그럼 이거 기간은 얼마야? 3년. 그래서 유일하게 업정만 시효 3년이 있어요. 업정만 시효 3년. 나머지는 시효가 없다. 그러면 자격정지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시효는 무조건 업무정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작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 오늘 지도감독이 나왔는데 걸린 거야. 개공이 여러 개가 걸렸어. 근데 업무정지 할 만한 사유인데 3년 6개월 전 거예요. 그게 걸린 게 3년 6개월 전 거. 그럼 나 업무정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근데 걸릴 때 소공도 같이 걸렸단 말이에요. 소공이 뭘 잘못한 게. 근데 걔도 3년 6개월 전에 걸린 거야. 소공은. 그럼 소공은 자격정지 받을 수 있나? 예. 왜 받을 수 있어? 소공은 이 자격정지는 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시효가 결국에 있는 게 좋은 거야, 없는 게 좋은 거야? 있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시효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5번에 이중소속에 해당이 되면 이중소속을 소공이 평시에 적발이 되면, 평시면 뭐로 받는 게 맞아? 자격정지. 근데 이게 평상시인지 자격정지 기간 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 말이 없으면 그냥 뭐야? 평시야. 평시면 뭐? 자격정지로 받는 게 맞고. 근데 이 이중소속은 개공한테는 무조건 뭐다? 절취. 절대적 등록 취소. 절취 사유에 들어간다. 이중소속은 개공이면 뭐 언제 걸렸냐 이거 안 따지고 그냥 첫 번째 걸릴 때가 소속은 절취에 들어가죠. 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좋은 문제고요. 자, 9번은 기한하고 기간이 10일인 것은이라고 했고요. 이 문제도 별 하나만 잡으세요. 다 잘 나오는 기한 혹은 기간입니다. 자격 취소 후 취소 사항을 며칠 안에 통보. 5일 내에. 누구랑 누구한테? 국장과 다른 지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이전 신고는 며칠? 10일 내에. 그리고 인장 변경은 얼마? 7일 내에 하죠. 예. 이것도 잘 나오고,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업무보정 재설정은 며칠? 15일. 얘도 중요하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인 원칙 예외로 한번 답변해 볼까요? 네, 원칙 예외. 이렇게 원칙은 얼마야? 3개월. 예외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럼 이 3개월은 안 지켜도 되는 거네?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다 잘 나오는 애들, 1번부터 5번까지 다 잘 나오는 애들. 자, 이제 2절에 보면 절취상취가 나와 있는데 여기다도 별 3개 해주시고요. 특별히 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중요하고, 우리 과목의 마지막 탑3에 들어가는 항목이 요거예요. 탑3가 뭐죠? 네, 금지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 결격사유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금지행위, 그리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네. 요거 9개, 요거 11개.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가 모두 20개나 되는 거죠. 요거 9개, 요거 11개. 그러면 이거 싹 다 외우면 좀 그렇잖아. 표정이 다 외우고 싶은 표정이네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암기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요거 암기하시는 거. 네. 절취 사유 암기 코드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네. 결사부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몇 세? 53세였고요. 무슨 업소 뛰다가 양업소 뛰다가 적발. 예,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 소속된 사찰에서 완전히 아웃되었다. 그 소속된 사찰이 어디라고요? 절취사. 예, 이 사찰이 절취사야. 절취사. 예, 절취사. 예. 결이 뭐예요? 결. 결격사유. 계공이 결격에 걸렸을 때 사는 사망해산. 이 사망해산은 뭐 하지 않는다는 특징? 청문하지 않습니다. 부는 부정등록. 여기 이제 사망해산의 사, 부정등록의 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중이 뭐야? 이중등록. 여기 이중등록. 이중등록. 예. 숫자 5가 뭐죠? 5배수 초과 금지. 무엇을? 중개보조원을 누구랑 누구를 합한 거에, 개공과 소공의 수를 합한 거에 5배수 넘어가서 고용한 경우를 말하고. 숫자 3. 삼진아웃. 1년 동안의 업무정지 몇 회 이상, 3회 이상 적발됐을 때를 말하고. 양은 뭐예요? 양도되어 무엇을? 등록증을. 절대적 등록 취소니까. 업은 뭐예요? 업무정지 중에 업무했거나 혹은 자격정지 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만들었을 때 마지막 소는 이중소속을 말합니다. 이중소속. 답은 3번이네. 예. 요 등록기준 미달은 절대적 취소가 아니니까 뭔 취소겠어요? 이거는 상취. 예, 상취에 들어간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요. 문제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야리꾸리해요. 그래서 미리 기출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옳은 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을 받았대. 그러면 어디가 교부한 시도의사야?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한 시도의사예요. 근데 수원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랬거든.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주소를 두고 있다라는 거는 사무소 소재지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집 주소를 말하는 거냐. 여기서의 의미는 여기 보면 사무소를 두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장소인 것 같아. 그런 의미로 준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주소, 여기는 사무소를 노원구에 뒀다 이렇게 준 걸로 봐서는 여기는 집 주소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약간 야리꾸리한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대. 그럼 명백하게 이거는 자격을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야 되는 거야. 누가 취소해야 돼? 서울특별시장이 해야 돼요. 왜? 여기가 교부한 시도의사니까. 만약에 함정을 경기도지사나 수원시장으로 걸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을 취소하였다. 어때요?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기억번은 맞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대. 역시 주소를 두고 있대.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단락을 끊어볼게요. 얘는 지금 주소라고 하는 거는 집 주소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뒤에 가서 개공이라고 또 바꿨어. 이거는 공인중개사면 뭐 그러거니 하겠는데 여기는 또 주소라고 주고 개공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또 의미는 소재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출이니까 저를 욕하시면 안 된다고. 이건 기출이니까. 이 출제위원이 생각이 하여튼 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개공이 부산에 있는 개공이야. 남구에 있는. 그런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했다 이러면 이거는 자격을 정지할 일은 아니지. 확실히.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자격 정지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신분이 뭐니까? 개공이니까. 어떻게? 500과 자격 정지 이걸로 받으면 안 되지. 참고로 개공은 자격 정지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500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500과니까. 서울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거짓으로 등록했다는 게 뭔 등록이에요? 부정 등록이야. 부정 등록. 예. 그러면 이거는 절취죠? 그러면 6개월의 업무정지 때릴 수가 없어. 그쵸? 예. 뭐 해야 돼? 절대적 취소를 해야 되니까.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했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는 거가 뭐예요? 그렇죠. 양도대여로 이해하시면 되고, 양도대여면 뭐 해야 돼? 등록 취소, 절대적 취소. 그래서 누가 해야 돼? 전라북도 도지사가 해야 돼? 아니면 군산시장이 해야 돼? 군산시장이. 왜냐하면 등록관청이니까. 여기가 등록관청이니까. 네 1번 하나 맞네요? 예. 강원도 춘천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게시물 미게시면 500만 원 과태료 아니고 100만 원 과태료, 100과태료. 근데 강원도지사가 할 일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춘천시장이. 왜 춘천시장이 해야 돼? 여기가 등록관청이니까. 이건 등록관청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주시고 3번. 이렇게 나오면 이퀄 절취상취. 절취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하여야 하는 이랬으니까. 그러면 상취면 뭐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는,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이게 절취인지 상취인지를 보겠습니다. 기억번의 사망예산, 사망예산 절취. 그죠? 네. 그 다음에 무단으로 신고 없이 6월 초과하도록 무단으로 휴업했대. 일단 절취는 아니야. 그럼 절취 아니면 뭐겠어요? 상대적 취소. 무단 휴업 6개월 초과. 양도되어 이거 뭐야? 절취.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준미달, 기준미달 상취. 기준미달이 이제 상취에서는 비교적 제일 잘 나오죠. 뭐 때문에 잘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격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뭐를 충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준 충족할 때까지는 등록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이한 케이스, 사회 결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잘 내는 편이고, 직접거래 읽어나가는 순간 무슨 행위 떠올라야 돼? 금지행위. 그럼 금지행위 떠오르면 절취, 상취. 그렇죠? 네, 이것도 절취 아니고. 그 다음에 업종 중에 업무 행하거나 이거 뭐야? 절취. 네. 답은 2번이죠. 그죠? 네.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어때요? 풀어내실 수 있겠죠? 예. 두 분만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예. 심히 걱정이 돼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그렇죠?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네. 지금 불안하죠, 여러분. 네. 근데 불안한 게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불안한 게. 그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불안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요, 나 어차피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다면 불안할 것도 없는 거야. 그죠? 왜 불안할 것도 없어? 나 어차피 내년에 다시 할 거니까. 그럼 불안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안한 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불안감을 해소하는 좋은 탕약은 뭔 탕약이 있을까요? 예? 예. 불안감을 해소하는 좋은 탕약은 뭐야? 응?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예, 그죠? 예, 그래서 지문 많이 읽고 기출 지문 많이 읽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건 문제 많이 풀고, 그리고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 중에서는요, 그 일당백 필기 노트에 나오는 그 뒤에 보면 기출 지문들 있잖아. 그거 계속 읽어보는 게 최고 좋아요. 예. 그거 한 10번 정도는 읽어야 돼요.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는 10회독 정도.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본 시험장에 가면 이거 내가 어디서 보던 건데 이런 게 나오죠. 거의 한 30문제 이상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그렇게 하면 시간도 빨리 풀고 실수할 일도 없고, 그리고 함정 걸면 금방 찾아내고, 어차피 똑같이 내니까 이거 거의 똑같이 나와요. 우리 기출 지문에서. 자, 얘는 뭐를 말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를 말하는 거야? 상취, 상대적 등록 취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공이 없는데 중개보조원을 10명을 고용했다네. 이게 뭐예요? 5배수 초과 금지. 이거는 그럼 뭐야? 절취. 절취에다가 형벌도 있나요? 네, 이거 1년 1천. 5배수 초과 금지. 그 다음에 보증 없이 업무했다. 얘는 상취야.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는 거 상취.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하면 형벌만 있어. 행정처분은 딱히 없고요. 1년 1차 형벌만 있고, 고용관계 고용신고를 안 했다. 요거 채색 하나만 해볼까요? 이게 대부분 우리 과목의 신고는 대부분 과태료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요거 빼고 다 과태료야. 모든 신고가 안 하면 다 과태료거든. 이것만 예외예요.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야. 그럼 뭘까요, 제재가? 이거 업정이야. 유일하게 신고 중에서 업정이 있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과태료 있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업정 사유에 들어가니까 주의하시고 별표 하나만 잡고요.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안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돼? 업정. 인장은 업무 정지. 소공이면 자격 정지. 뭐 이런 거밖에 없죠. 자, 넘어가시고요. 5번 청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시도지사가 청문할 수 있나요? 그럼요. 자격 취소할 때.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을 해야 하나요? 예, 취소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때도 청문을 해야 되나요? 예, 이건 누가? 국장이. 4번 업정할 때도 청문을 하지 않는다. 업정할 때는 청문하지 않는다. 잠시 정지했다가 풀어줄 거니까. 5번 자격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하는 건 맞는데 국장이 하는 건 틀렸지. 그렇죠? 예.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은 누가 아니면 누가 해야 되겠어? 응?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 둘 중에 하나. 누구 아니면 누구? 사무소 쪽 시도나 교부한 시도. 근데 사무소 쪽 시도가 하는 경우는 언제?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사무소랑 교부한 시도가 다를 때, 다를 때는 사무소에서 하고 같으면 교부한 쪽에서 하는 거고. 6번 청문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랬는데 하나밖에 없지 뭐. 사망예산. 이것만 이렇게. 나머지는 다 청문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보면 되고. 오전에 업무 정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여기다는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업정은 일단 6개월 한 번만 적어볼게요. 1년, 3년.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돼. 근데 이게 상위권에 있는 수험생들도 이거 계속 헷갈려가지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매번 이거 질문을 하시거든. 이게 헷갈린다는 거야. 6개월, 1년, 3년. 다 달라요. 저 업종에서는. 6개월은 뭐예요? 기간이지.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이잖아. 그죠? 6개월은 그냥 기간이 6개월이다 이 얘기고. 1년은 언제 써요? 업무 정지 1년은. 승계. 승계라는 말은 언제 붙이는 거냐면 뭐 했다가 뭐 했을 때. 폐업했다가 재등록했으면 뭐 하기 전에 지위를 폐업하기 전에 지위, 그 폐업하기 전에 지위라는 건 이미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라든가 이런 걸 뭐한 개공한테 재등록 개공한테 붙여주겠다. 이게 승계잖아. 그죠? 3년은 뭐야? 시효. 시효는 뭐 하지 않고 자, 시효라는 말은 뭐 하지 않고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폐업을 안 하고 개공이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 몇 년을? 3년을. 근데 3년이 지나서 이제 걸려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말이 나오면 안 돼. 폐업 이 말이 나오면 안 돼. 중간에 개공이 폐업했잖아. 그럼 무조건 승계로 가는 거야. 폐업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폐업 안 하고 개공 일을 하면서 몇 년이
지난 거야. 3년. 그러면 그때 걸려도 안 받는다 이거야.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우리 업종에서는 요거 세 개만 잘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틀릴 만한 게 없다. 예. 특별히 얘랑 많이 헷갈리잖아. 1년, 3년.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1번 옳은 건 업무정지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그러니까 절반이죠. 가중, 세게 하거나 감경, 좀 빼주거나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이 가중을 하더라도 몇 개월을 넘어가면 안 돼. 6개월을 넘어가면 안 돼요. 조과할 수 없다. 왜? 최대가 6개월이니까. 그렇죠? 그럼 빼주는 거는 하한이 있다 없다? 하한 없어. 빼주는 거는 왜? 왜 하한이 없냐면 빼주는 거는 누구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개공한테. 근데 이거를 가중하는데 야 너는 너무 괘씸하니까 업무정지 9개월 이러면 안 되잖아. 예, 그러면 개공한테 완전히 불리하니까 업정은 최대가 몇 개월이다. 6개월. 2번 분사무소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는 뭐 별로 이랬어요? 분사무소 별로. 여기다 별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분사무소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분사무소 단위로 업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법인의 입장에서는 유리불리. 대단히 유리하다. 왜 유리하다? 만약에 분사무소별로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해야 돼? 그 법인에다 내려야 되잖아. 그러면 다운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유리한 부분이고, 요거 틀렸네? 어디가 틀렸어?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주사무소 관할. 얘도 틀렸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거 두 개 다 재량적이다. 모든 정지는 재량적인 거지. 그렇죠? 재량적. 예.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이거는 기속적인 거니까. 그렇죠? 자, 3번은 아직 우리가 출제가 한 번도 안 된 겁니다. 한 번도 안 됐다고. 그럼 한 번도 안 됐으면 한 번 낼만 하나요? 예.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낼만 하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밑으로 한번 쭉 빼볼게요. 밑으로 빼서 사례를 한 번만 적어 보겠습니다. 관청이 암흑의 개공한테 지도 감독을 나온 거야. 오늘 일제 단속을 딱 해가지고 얘 연락 못 받아가지고 사무실 문 열고 있다가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뭘 걸렸냐면 3년치 계약서 보존하는 것 좀 줘봐요 그랬더니 한 장도 없는 거야. 네? 근데 3년 넘은 개공인데 그러면 보존의 의무를 위반한 거잖아요. 업무정지 몇 개월? 아니에요. 보존은 3개월. 3개월짜리 일단 하나 걸렸어. 3개월짜리 일단 하나 걸리고 그리고 뭐 하나 또 걸렸냐면 5개월짜리가 걸린 거야. 얘를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건이 걸렸냐면 2건이 걸린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벌을 하는 게 맞겠냐 이거를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이거를 8개월로 하는 거 어때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6개월 넘어가면 안 돼. 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거를 별건으로 보고 이게 2개 걸렸으니까 3개월짜리도 때리고 5개월짜리도 때리는 건 어때? 2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8개월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건으로 3개월, 5개월 이렇게 하는 거. 2건으로 하는 건 어때? 그것도 안 돼. 왜 안 돼? 만약에 3개월, 5개월, 6개월 3개가 걸렸다고 가정해봐요. 3개 걸리면 3건으로 하면 업무정지 몇 번이야? 3번이면 막바로 절치잖아.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그러니까 1개 이상 적발되면 하나로 해야 돼. 하나로. 그럼 하나로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개로 한다고. 1개로. 별건으로 하지 않는다. 기준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이면 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아야 돼. 1번. 그러면 아까 제가 사례에서 몇 개월하고 몇 개월이 걸렸죠?
3개월, 5개월이면 합치면 얼마야? 8개월 넘지 않아야 돼. 근데 8개월 넘지 않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6개월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1개월하고 2개월 걸릴 수도 있잖아. 그때는 몇 개월 넘어가면 안 돼. 3개월 넘지 않아야 돼. 뭐 그런 조건으로 나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장 무거운 기준의 절반을 가중한대. 2번. 그럼 아까 걸린 게 3개월하고 5개월 걸렸으면 뭐가 무거운 거야? 5개월의 절반이면 얼마야? 2개월 반. 2개월 15일. 그러면 합치면 얼마가 돼? 7개월 15일. 근데 7개월 15일도 의미가 없어. 왜 없냐면 여기 보면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니까. 그죠? 네, 절대 6개월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 기준 한번 적어볼게요. 이럴 때 등록관청은 어떻게 처분해야 한다? 한 건으로 한다니까? 네. 세 가지. 이거 합친 거에 합친 거를 넘어가면 안 되고, 가장 무거운 거의 절반을 가산하되 역시 6개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몇 개월로 해야 돼? 그냥 6개월. 6개월로 한 건으로 업무정지 때린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은 3개 걸리든 5개 걸리든 업무정지가 몇 개월로 받으면 되는 거야? 6개월. 이렇게 이제 한 건으로 받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시기 좋아요. 1개 이상 걸리잖아요? 그럼 2개 걸리나 3개 걸리나 똑같아 이 말이에요. 어차피 6개월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야 한번 털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여기서 한번 걸릴만한 거 다 걸려가지고 한번 털고 가는 게 좋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도 감독 나가지고 한 2건 걸렸다 그러면 그냥 다 술술 불어가지고 다 그냥 털고 가는 게 훨씬 좋죠. 이 3번 그게 틀렸고, 4번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일을 할 수 없다. 이걸 우리 2글자로 뭐라 그래? 시효. 승계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승계라는 말은 폐업 재등록 이 말에만 쓰는 개념이에요. 그럼 4번 맞는 건가? 예.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청문을 해라. 청문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